하나의 부동산을 복수의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특히 상속된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쌤 허윤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 상속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1인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상속 재산으로 부동산을 뭐 한 채 내지 이제 두 채 가진 경우가 많고, 그에 비해서 이제 공동 상속인의 수가 많으면 한 개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이제 공유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이제 공유 등기를 하게 되면 뭐 임대차 관리라든지 또는 이제 매매 등 처분 시에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제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 명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상속 자문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과세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이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이 이제 각자 법정 상속분 지분대로 지분 등기를 하지 않고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외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이제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상속세만 흔히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나 뭐 양도세 같은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데 상속세 외에 다른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네, 언뜻 생각하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만 내면 되지, 뭐 다른 세금이 왜 발생하느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부동산 상속이 일어나면 여러 명의 이제 상속인들이 각자 지분만큼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이러한 등기를 한 명에게 몰아주고, 등기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돈으로 정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은 자기 지분을 그 등기 명의자한테 증여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돈으로 정산을 받으면 그 상속인은 자기 지분을 그 등기 명의자한테 매매를 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고 한다면 상속인이 형제 2명일 경우에 한 개의 상속 부동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등기한다고 가정할 때 등기를 받지 않은 차남은 자신의 상속 지분인 2분의 1 지분을 포기한다면 이 결국 형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2분의 1 지분만큼의 부동산 가액을 형으로부터 돈으로 정산받으면 자기 지분을 형에게 매도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상속세 외에도 증여세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 형제가 이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동생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장남 단독 명의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동생의 그 법정 상속분 2분의 1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한 형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최초의 협의 분할을 통해서 이 사례에서 장남 명의로 최초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상증세법의 이제 취지이죠. 그런데 이것은 최초 협의 분할에 한정된 예외 규정이고요. 한 번 분할을 해서 등기가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재협의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협의 분할로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따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상속 등기가 된 이후에 재협의를 통해서 이제 경정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원칙대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는 다시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 재협의가 이른바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데요. 보통 이제 상속세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제 망인이 사망하신 날짜로부터 약 6개월 내니까 6개월 내에 재협의를 하면 그때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료화면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나와 있는데요. 상속 개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이것이 이제 최초 협의 분할을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협의 분할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우리 사례에서 그 동생이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단서로 그 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즉 보통 6개월 내에 분할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에도 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이제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러한 증여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 법정 상속 등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요.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마음대로 단독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단독 명의로 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정 상속 등기가 상속인 1인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한 건데 이를 협의에 의한 등기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 협의를 재협의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러면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직 협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 1인이 단독으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나중에야 상속인 간 협의가 돼서 다시 분할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이를 최초 협의 분할로 볼지 아니면 재분할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 조세심판원은 이를 최초 분할이 아닌 재분할로 봐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최초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재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기한 후에 재분할했다 하면 증여로 본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마음대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하고 나중에 재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기한 내가 아니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그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상속 등기는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상속 등기에는 기한도 따로 있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 양도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할까요? 네, 그 먼저 사례에서 이제 차남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장남에게 이제 지분을 양보한 것이라면 이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차남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남 단독 명의로 하되 장남이 그 차남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뭐 금전, 돈으로 이제 정산하거나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앞 사례처럼 형제들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차남이 자신의 지분을 장남에게 이제 유상양도, 즉 매매를 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 차남에게 금전을 보상 지급하려고 하는데 장남에게 그만큼의 재원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즉 아파트가 10억 아파트라고 가정한다면 장남이 차남에게 이 반만큼 5억을 정산해줘야 하는 건데 이 재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정산을 하고 싶어도 이제 정산할 재원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장남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그 매각 대금을 뭐 반반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죠. 네, 매각 대금으로 정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장남 명의로 단독 등기가 되었을 때 상속 지분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3자에게 매각해서 받은 대금을 차남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그 아까 보셨던 상증세법 그 제4조 3항 본문에 따라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양도세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이 단독 명의로 등기받은 자가 자신의 재원으로 지분 정산을 하면 네. 양도세만 검토를 하면 되지만 정산할 재원이 없어서 우선 자신 명의로 하고 네.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에 예. 이 매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은 양도세 외에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요. 오늘 말씀 나눈 사례는 정말 이제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많이 혼동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는 1인 단독 명의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제 자기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협의가 최초 협의에 의한 것이라면은 증여세가 이제 면제가 되고요. 다만 재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그 재분할도 상속세 신고 기간, 즉 약 6개월 내에 한 것이라면 또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첫 번째 케이스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1인 단독 명의로 하되 지분 정산 개념으로 그 다른 상속인한테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정산을 한다면 이건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없어서 부동산을 내 단독 명의로 했다가 매각한 대금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그 상증세법 4조 3항 때문에 증여세까지 이제 부과가 된다.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사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사례가 오히려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 거래계에서는. 왜냐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이제 정산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명의를 바꾼 다음에 매각하기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법정상속분 내지는 공동상속인들이 다 지분대로 등기를 한 다음에 합동으로 매도를 하고 그 배분을 받으면 그 증여세를 좀 절약하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상속재산 분할 시 간과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완벽한 상속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법무법인 율쌤 허영규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